1980년대 천하의 나이키가 2등으로 밀려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마이클 조던의 에어조던마저 짓밟아버린 이 괴물 같은 브랜드, 바로 리복입니다. 전 세계 피트니스 클럽을 장악하고 흑인 빈민가와 농구 코트까지 씹어먹었던 리복은 어쩌다 동네 할인 매장에서나 헐값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아디다스와의 최악의 합병부터 결국 남의 손에 넘겨지는 굴욕까지 천국과 지옥을 오간 리복의 피 튀기는 잔혹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9년 2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용품 박람회장입니다. 당시 미국 스포츠용품 유통업을 하던 폴 파이어먼은 영국의 작고 낡은 운동화 브랜드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1895년부터 육상화를 만들던 리복이었죠. 파이어먼은 이 무명 브랜드가 가진 묘한 매력과 잠재력을 단번에 직감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79년 7월 26일 리복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세워 미국 시장 판권을 독점하며 야심차게 사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운동화 시장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가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깅 열풍을 등에 업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나이키였습니다. 당시 나이키를 비롯한 대부분의 메이저 브랜드들은 오직 남성들을 위한 땀냄새 나는 러닝화와 농구화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 갓 건너온 영국의 듣보잡 브랜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그야말로 제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에 접어들며 미국 사회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건강과 몸매 관리에 대한 욕구가 치솟으면서 에어로빅이라는 전례 없는 신드롬이 미국 전역을 강타한 겁니다. 에어로빅 비디오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피트니스 센터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땀을 흘리는 여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에어로빅에 열광하며 뛰고 있었지만 정작 이들이 신을 만한 전용 운동화가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투박하고 무거운 남성용 조깅화를 억지로 우겨넣고 뛰거나 아예 맨발로 에어로빅을 하다가 발목을 다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여성 중심으로 뒤집히고 있는데도 나이키는 여전히 남성용 조깅화에만 집착하며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나이키가 헛발질을 하고 있던 1982년 12월, 리복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세상에 없던 최초의 여성 전용 에어로빅화 프리스타일을 전격 출시한 것입니다. 이 신발은 기존 운동화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뻣뻣한 가죽 대신 장갑처럼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해 발에 착 감기는 편안함을 선사했고 격렬한 동작에서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발목 밑까지 올라오는 세련된 하이탑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투박한 운동화와는 차원이 다른 날렵한 실루엣에 여심을 정확히 저격하는 색상까지 입혔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폭발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미국 전역의 에어로빅 강사들이 이 신발에 미친 듯이 열광했고 입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을 넘어 길거리에서도 모든 여성들이 프리스타일을 신고 다닐 정도로 거대한 패션 아이템으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스포츠는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프리스타일의 메가 히트로 리복은 단순한 신발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맷줄은 수직 상승했고 무명이었던 브랜드의 위상은 하늘을 뚫을 듯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1980년대 중반, 리복은 미국 운동화 시장 점유율 1위 자리에 오르며 그 콧대 높던 천하의 나이키를 2위로 처참하를 끌어내리는 대이변을 연출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절반의 시장, 즉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단 한 번의 날카로운 통찰이 굳건했던 스포츠 업계의 권력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초라한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었던 리복이 혁신적인 신발 하나로 거대한 미국 대륙을 정복하고 글로벌 스포츠 제국의 왕자를 차지하는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성 에어로빅 시장을 장악하며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섰지만
왕자를 지키는 것은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일격을 당한 나이키가 1985년 마이클 조던을 앞세워 에어 조던이라는 전설적인 무기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어 조던의 엄청난 성공과 함께 운동화 시장의 중심은 다시 남성 농구화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의 매서운 반격에 리복의 1위 자리는 위태로워졌고, 시장에서는 리복이 여성용 신발이나 만드는 반쪽짜리 유행 브랜드로 전락할 것이라 조롱했습니다. 나이키의 에어 기술에 대항할 만한 압도적이고 눈에 띄는 혁신 없이는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때 리복은 신발 내부의 공기주머니를 활용한다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끄집어냅니다. 1989년 11월 24일 신발텅에 농구공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신발 내부에 공기가 주입되어 발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마법 같은 기술, 리복 펌프가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펌프질을 해서 핏을 조절한다는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즐거움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나이키의 에어 시스템과 달리 리복의 펌프는 눈앞에서 기술이 작동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1991년 2월 9일 열린 NBA 슬램덩크 대회에서 디 브라운 선수가 덩크슛을 하기 전 펌프에 공기를 주입하고 눈을 가린 채 덩크를 성공시키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펌프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 소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꿈의 아이템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 하나만으로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거대한 태양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리복은 농구 코트 위에서 나이키를 확실하게 짓밟아버릴 새로운 아이콘이 절실했습니다. 리복이 선택한 첫 번째 카드는 바로 농구 골대를 부숴버리는 압도적인 피지컬의 괴물센터 샤킬 오닐이었습니다. 1992년 샤킬 오닐의 시그니처 농구화 샤크 어택을 출시하며 리복은 남성 농구화 시장에서 나이키와 대등한 카워 게임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덩치의 샤킬 오닐이 리복을 신고 코트를 지배하는 모습은 나이키 에어 조던과는 완전히 다른 거칠고 야성적인 매력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리복은 또 한 번의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NBA에 갓 데뷔한 183cm의 단신이자 바나나 이미지의 신인 가드 앨런 아이버슨과 평생 계약이라는 베팅을 한 것입니다. 앨런 아이버슨의 시그니처 신발인 퀘스천과 앤서 시리즈는 코트를 넘어 길거리 문화를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정제되고 완벽한 황제의 아이콘이었다면 앨런 아이버슨은 특유의 힙합 스타일, 문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길거리 농구의 감성으로 흑인 빈민가와 전 세계 10대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농구 코트를 넘어 스트리트 패션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된 리복은 마침내 나이키의 턱 밑까지 다시 추격하며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라이벌로 우뚝 섭니다. 펌프라는 직관적인 첨단 기술과 길거리 문화를 대변하는 개성 넘치는 슈퍼스타들의 결합은 리복을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를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거대한 문화 제국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누구도 리복의 거침없는 질주를 멈출 수 없을 것만 같은 완벽한 전성기가 열린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리복의 화려한 전성기는 2000년대에 접어들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은퇴 이후 주춤할 줄 알았던 나이키가 새로운 슈퍼스타들을 앞세워 더욱 괴물 같은 장악력을 뽐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프리스타일과 펌프로 만들어낸 혁신의 약발도 점차 떨어져가고 앨런 아이버슨 이후 확실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리복의 점유율은 조금씩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도저히 나이키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버거워진 상황. 리복의 경영진은 절박한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3일 전 세계 스포츠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세기의 발표가 나옵니다. 만년 2위에 머물러 있던 아디다스가 무려 38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 리복을 전격 인수한 것입니다. 나이키 타도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뭉친 두 브랜드의 결합은 그야말로 완벽한 시너지를 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럽 시장의 맹주였던 아디다스와 미국 농구 시장 및 스트릿 문화에서 강력한 팬덤을 가진 리복이 힘을 합친다면 나이키의 목을 다시 한번 조를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결혼은 리복에게 뼈아픈 독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키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뭉쳤지만 아디다스의 진정한 속내는 리복이 가진 미국의 핵심 자산들을 흡수하는 데 있었습니다. 합병 이후 리복의 위상은 아디다스와 대등한 파트너가 아닌 철저한 서브 브랜드로 처참하게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뼈아픈 타격은 리복의 상징과도 같았던 굵직한 스포츠 스폰서십을 아디다스에게 모조리 빼앗긴 것입니다. 리복이 2001년부터 피땀 흘려 쟁취했던 NBA 공식 유니폼 스폰서 권리를 2006년 4월 11일 아디다스가 은근슬쩍 자신의 로고로 교체해버린 것입니다. 뒤이어 북미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NFL 스폰서십마저 허무하게 잃어버리면서 미국 주류 스포츠 시장에서 리복의 이름은 무참히 지워지고 맙니다. 농구 코트와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쫓겨난 리복은 생존을 위해 전혀 다른 낯선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과거 대중문화를 선도하던 힙하고 트렌디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2011년부터 크로스핏과 파트너십을 맺고 2014년 12월 2일에는 UFC와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하며 피트니스 및 격투기라는 특정 매니아 시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스포츠 팬들에게는 훌륭한 기능성 브랜드로 자리 잡았지만 전 세계인들의 발을 책임지며 나이키를 짓밟았던 1위 브랜드의 웅장한 아우라는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화려한 펌프 기술로 코트를 호령하고 힙한 뮤지션들의 발끝을 장식하던 혁신의 아이콘은 아디다스의 철저한 계산 아래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리복 고유의 정체성은 희미해졌고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가는 낡은 브랜드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를 꺾기 위해 선택했던 적과의 동침이 오히려 리복 스스로의 손발을 묶고 숨통을 끊어버리는 가장 치명적이고 잔혹한 패착이 된 것입니다. 아디다스의 그늘 아래서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던 리복의 운명은 결국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1년 8월 12일 아디다스는 더 이상 리복을 품고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 세계 스포츠 업계에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리복을 미국의 브랜드 관리 전문 기업인 어센틱 브랜즈 그룹에 전격 매각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매각 대금은 고작 21억 유로, 한화로 약 2조 8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2005년 아디다스가 나이키를 꺾겠다며 리복을 인수할 당시 쏟아부었던 천문학적인 금액에 비하면 반토막도 채 되지 않는 처참한 헐값이었습니다. 한때 천하의 나이키를 무릎 꿇리고 전 세계 피트니스 클럽과 농구 코트를 호령했던 1위 브랜드의 퇴장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일 모든 매각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리복은 마침내 16년 만에 아디다스의 품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철저한 서브 브랜드로 억눌려 있던 족쇄를 끊어내고 온전한 독립 브랜드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리복의 새 주인이 된 어센틱 브랜즈 그룹은 망가진 브랜드를 사들여 심폐소생술을 거친 뒤 가치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데 특화된 기업이었습니다. 이들은 리복을 살려낼 유일한 무기로 리복이 가진 가장 화려했던 과거의 유산에 주목했습니다. 어설프게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최신 기술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대중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리복의 가장 빛나던 전성기를 21세기에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선봉쟁으로 나선 것은 바로 클래식 9이었습니다. 1980년대 테니스 코트를 휩쓸었던 클럽 C 파리보와 에어로빅 신드롬의 주역이었던 프리스타일, 그리고 1990년대 길거리를 장악했던 펌프 시리즈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은 날카롭게 적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몰아친 Y2K 레트로 패션 트렌드와 맞물려 클래식하고 단정한 실루엣을 가진 리복의 과거 모델들이 젊은 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메종 마르지엘라, 자운드, JJJ, JOUND 등 패션계를 주도하는 가장 트렌디한 하이엔드 브랜드들과 공격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며 낡고 잊혀진 브랜드가 아닌 가장 힙한 복고로 리복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세탁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복이 과거의 완벽한 영광을 되찾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가혹합니다. 잃어버린 16년 동안 스니커즈 시장의 생태계는 너무나도 잔혹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양분하고 있는 굳건한 철옹성 사이로 뉴발란스, 아식스,
살로몬 등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며 시장을 치열하게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아카이브와 향수만으로 이 피 튀기는 전탱터에서 살아남기란 결코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시장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기상천외한 혁신으로 나이키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던 유일무이한 괴물 브랜드 리복. 아디다스에 삼켜져 헐값에 내동제기지는 뼈아픈 굴욕의 역사를 딛고 다시 한번 전 세계인들의 발끝을 사로잡으며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과거의 향수 속에 갇힌 채 서서히 숨을 거두는 박제된 브랜드로 남게 될지. 벼랑 끝에 선 리복의 진짜 생존 게임은 마침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